올해 드디어 보험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IFRS 17이 도입됐습니다. 여전히 IFRS 17이 무엇이며 새로운 회계 제도가 보험회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 알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IFRS 17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IFRS 17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FRS는 국제적으로 제정되는 회계 기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40개 이상의 기준서가 존재합니다. 이 중 17번째 기준서가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새롭게 정한 IFRS 17입니다. 1997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3년 시행까지 25년이나 걸린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여 몇 번의 연기를 거쳐 2023년 1월 1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5년이라니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 과정을 거친 IFRS 17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IFRS 17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먼저 보험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입니다. 기존 IFRS 4에서는 최초 보험계약 시 산출한 위험률과 할인율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가 기준이었지만 IFRS 17에서는 현재 시점의 위험률과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IFRS 17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IFRS 17 보험 부채는 이행 현금 흐름인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 위험 조정과 기대 이익인 보험계약 마진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험계약 마진은 보험계약에 대한 미실현 이익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며 이를 보험 부채에서 인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까지의 부채를 현재의 가치인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같은데 또 다른 차이점은 없나요? 보험 수익 인식 방법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IFRS4는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하지만 IFRS 17에서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실제 사업비에 대응되는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와 보험계약 마진의 상가액이 보험 수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보험계약의 미래이익인 보험계약 마진을 일단 보험 부채로 평가하고 이후 일정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IFRS4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의 평가 방법, 수익 인식 방법 이 두 가지가 크게 바뀐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많은 IFRS 17 도입을 위해 국내 보험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IFRS 제도 도입을 위해서 보험산업은 지난 10년간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2013년 9월 도입 준비단을 시작으로 IFRS 17 도입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5년 4월 도입 준비단을 확대 개편하고 2017년 3월 도입 준비위원회를 거쳐 2018년 11월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설명회, 영향평가, 제도 개선, 법규 개정 등 도입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보험산업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IFRS 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나요? 네, 보험회사는 IFRS 17 도입으로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영업 방식 변화, 리스크 중심 경영 관리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IFRS 17 도입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022년 업무설명회에서 감독당국은 여전히 보험산업의 모습을 단기 실적 위주 과당 경쟁, 불안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 모럴 해저드를 유발하는 상품 개발 등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단기 매출 중심 경영에서 장기 가치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 혹은 기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IFRS 17이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도 도입 첫 해인 현 시점에서 IFRS 17이 일으킬 보험회사의 경영 변화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보험회사 실무 전문가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생보 6개사, 손보 6개사, 총 12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설문조사는 IFRS 17 도입에 따른 영업정책 및 영업관리 지표, 이익 및 자본 변화, 지배구조, 그리고 향후 변화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IFRS 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영업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험회사는 혹시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IFRS 17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보험계약 마진이 높은 보장성 위주 판매가 될 것으로 12개사 모두 예상합니다.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사업비, 특약 등의 주로 이익이 발생하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경쟁을 할 것입니다. 반면 연금 및 저축보험은 보험계약 마진이 낮아 금리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 위험률 관리 목적으로 한정되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IFRS 17에서 보험 계약 마진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마진을 영업관리 지표로 활용할 전망인가요? 네, 보험계약 마진이 보험 영업관리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총 12개사 중 11개사가 응답하였습니다. 현행 보험 영업 지표인 초회 보험료, 유지율 등의 보험계약 마진을 추가하며 반영 비중과 반영 방법은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보험계약 마진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 마진에서 금리 위험 등 경제적 가정을 자본비용법 등으로 조정한 조정 보험계약 마진 적용 방안을 대부분의 회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IFRS 17 도입으로 과거에는 보험회사 자본이 부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자본과 이익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 등 영향에 따른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IFRS 17 전환 시 보유계약의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부채 규모가 달라져 자본과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보유계약 처리 방안으로 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이 있습니다. 소급법은 과거 일정 시점부터 전환일까지 현금 흐름을 추정하여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보험계약이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가격으로 현재 시점에서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급법이 공정가치법에 비해 보험계약 마진이 더 커서 소급법 적용 시 부채가 더 증가합니다. 전환시 회계 처리 방법으로는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모든 회사가 소급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생부사는 대부분 3년 소급법, 손부사는 대부분 5년 소급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 부담은 크지 않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손보사의 소급 기간이 생부사보다 길어 IFRS 17 도입 시 손보사가 상대적으로 자본 부담이 크지 않고 향후 이익 증가율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IFRS 17 도입으로 보험회사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배구조 차원에서 IFRS 17 도입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12개사 모두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AAM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산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관리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가정관리위원회는 회사별로 명칭은 다르나 가정변동, 모델 방법론 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보험업계는 IFRS 17 도입 이후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문조사 대상 12개사 중 10개사가 보험계약 마진 중심으로 영업 전략 및 관리 문화 등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개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화를 예상하는 회사들은 가정이 보험계약 마진을 포함한 보험 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율, 유지율, 사업비 집행률 등 경영 효율이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회사는 이미 장기 임보험 위주로 시장이 변화하여 현재와 유사하게 매출 경쟁이 심화되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다만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매출 경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IFRS 17 도입에 따라 감독 당국 정책이나 감독 문화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12개사 모두 감독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잦은 규정 변경은 대외적으로 보험 산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에 대한 검사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컨설팅 중심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의견으로 8개사는 비교 가능성을 위해 업계 공통의 실무 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개사는 IFRS 17 도입으로 오히려 과도한 영업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위원님께서 보시는 IFRS 17 도입 이후 보험산업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는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IFRS 17 도입 시 부채 증가로 인한 자본 부족을 굉장히 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입 첫 해인 지금 그 양상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도입 준비 10년 동안 자본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연착륙 방안 시행,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채 증가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준비 초기에는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경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제는 매출 확대가 곧 가치 경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를 하였지만 수년 전부터는 보험계약 마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 마진이 높은 보장성 보험, 특히 건강보험 위주의 영업 전략이 전개되어 생손보 업권 내 그리고 업권 간 경쟁이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 산업의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 규율 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관리,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변화를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IFRS 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 경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